형수님 거 너무 좁아요. 오랜만이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누군가의 하루 끝에 제 목소리가 스며들어 잠깐이라도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한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듣고 나면 손끝이 서늘해질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을 아직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공기의 온도까지도요. 저는 50을 앞둔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들이 보기엔 부족한 것 없는 집, 무난한 남편, 무난한 일상, 무난한 대화. 이런 무난함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무난하다는 말 속엔 늘 비슷하다는 뜻이 숨어 있으니까요. 아침엔 같은 시간에 눈을 떴고, 같은 머그컵에 커피를 따랐고, 같은 프로그램이 흐르는 TV 앞에서 같은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늘 그랬듯이 말수가 적었고, 저는 늘 그랬듯이 그 말수 적은 사람 옆에서 혼자 하루를 채웠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사라진다기보다 소리가 줄어든다고 느꼈어요. 웃음도 서운함도 설렘도 무엇이든 크게 흔들리기엔 너무 오래 함께였고 너무 익숙했고 너무 당연했어요. 남편과 저는 다투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는다는 건 사이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뜻일 때가 많다는 것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먼저 샤워를 했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닦고 나와 소파에 앉았고 핸드폰 화면을 넘기다가 어느 순간 그대로 잠들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도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가끔은 제가 투명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으로는 존재하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점점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죠. 거울을 보면 분명히 제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예전에 제 얼굴과 조금씩 어긋나 있는 것 같았어요. 눈가의 잔주름보다도 더 먼저 표정이 변해 있었어요. 웃는 얼굴을 만들어도 웃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괜찮다고 말하면 그 말이 제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어요. 그 공허함은 소리 없이 자라서 어느 순간 제 마음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해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다가도 아주 작은 틈 하나만 생기면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마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제게 그 틈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라니 누구나 한 번쯤 가는 여행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 섬이 제 삶에선 아주 특별한 문이 되어 버렸어요. 여행 이야기는 남편이 먼저 꺼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식탁에 앉아 무심한 듯 말했어요. 제주도나 한번 갈까? 저는 그 한마디가 낯설었어요. 남편은 주말에도 쉬는 걸 좋아했고 여행이라고 해봐야 명절에 친척 집을 오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멈칫했어요. 왜 갑자기? 제가 물었죠. 남편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회사 후배 부부랑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부부 동반으로 편하게. 저는 그때 아주 잠깐 가슴이 간질했어요. 남편이 저와 함께 어디든 가자는 말은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배 부부가 누구인지 듣는 순간 제 마음 안쪽에서 아주 작게 뭔가가 움직였어요. 남편 친구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남편의 오래된 지인이었어요.
자주 보진 않았지만 볼 때마다 존재감이 강했던 사람. 웃을 때 눈가가 깊게 접히고 말투가 부드럽지만 이상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어쩌다 집들이에서, 어쩌다 회식 자리에 잠깐 들렀다가, 어쩌다 명절 전날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가, 그때마다 그는 꼭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게 별일 아닌데도 저는 이상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도 함께 올 거라고 남편은 말했어요. 남편이 말할 때는 그냥 일정 조율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할지, 렌터카는 누가 예약할지, 숙소는 어떤 스타일로 할지, 그런 실무적인 말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실무적인 말들 사이에서 자꾸만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과하게 생생하게. 그리고 그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제가 왜 그러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없어서 더 불편했어요. 저는 흔히 말하는 착한 아내였어요. 큰 욕심도 없고 남편을 의심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길 만큼 위험한 선택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제 안에서 올라오는 아주 미세한 떨림이 낯설었어요.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 마음을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여행을 준비하는 며칠 동안 저는 옷장을 오래 열어두고 서 있곤 했어요. 꼭 입을 옷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손이 갈팡질팡했어요. 편하게 입을 옷, 예쁘게 보일 옷, 나이에 맞는 옷, 튀지 않는 옷. 머릿속에서 그 기준들이 서로 부딪히며 어지러웠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지 깨달을 것 같아서 급하게 옷장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어요. 제 손등이 약간 떨렸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킬 것 같은 기분으로 변할 때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남편은 변함이 없었어요. 편한 티셔츠 몇 장 챙기고 칫솔 넣고 충전기 넣고 끝. 그는 저를 향해 무엇을 기대하는 표정도 아니었고 저를 바라보며 웃는 얼굴도 아니었어요. 그 무심함이 편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 무심함이 조금 서러웠어요. 여행이라는 건 원래 둘 사이를 가까이 붙여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여행조차도 그냥 일정 하나처럼 처리하는 느낌이었어요. 여행 전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주도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 내가 기대하는 건 뭘까? 남편과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는 장면을 상상하면 따뜻하다기보다 낯설었어요. 오히려 제가 자꾸 떠올리는 건 다른 장면들이었어요. 술자리에서 마주치는 눈빛, 한쪽 어깨가 스칠 때의 거리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며 웃는 목소리. 그게 제 머릿속에서 조용히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제가 깜짝 놀라 숨을 들이켰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스스로를 꾸짖듯이 이불을 더 끌어당겼어요. 그때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바로 옆에 남편이 있는데 저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냥 여행일 뿐이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여행이 아니라
어떤 문턱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봤고 저는 창밖만 봤어요.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어요. 저는 차 안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습관처럼 핸드폰을 들여다보려다가 말고 또 창밖을 봤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긴장돼.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하다는 말은 늘 편리했어요. 제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소음이 갑자기 크게 들렸어요. 캐리어 바퀴 소리, 안내 방송, 누군가의 웃음.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낯설문 이상하게도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저는 그 두근거림을 여행의 설렘이라고 우기려 했어요. 그렇게 우기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니까요. 그리고 출발 게이트 근처에서 그들을 만났어요. 남편의 친구 부부. 그 남자는 저보다 조금 앞서 서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걸어왔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앞에서 멈췄어요. 거리감이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딱 맞았어요. 사람은 가끔 그런 거리로 상대를 흔들어 놓기도 하잖아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그가 웃는 순간 저는 잠깐 숨을 잊었어요. 그 웃음은 그냥 친절한 웃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건드리는 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아내도 옆에서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언니, 제주도 너무 기대돼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웃었어요. 분위기는 정말 평범했어요. 평범한 부부들의 평범한 여행 시작. 그런데 제 속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어깨를 툭 치며 웃었어요. 야, 오랜만이다. 그들의 대화는 편했고 익숙했고 남자들끼리의 묘한 결속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결속의 바깥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서운하기도 했고 이상하게 안도되기도 했어요. 바깥에 있으면 들키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앉았을 때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남편은 제 옆, 앞좌석 어딘가에 그 남자 부부.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심호흡을 했어요. 이건 여행이야. 그냥 여행.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데 이륙하는 순간 몸이 살짝 뜨는 느낌이 들 때 제 마음도 같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현실에서 살짝 분리되는 기분. 그 기분이 묘하게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주도에 내렸을 때 공기는 분명히 달랐어요. 바닷바람이 섞인 습기가 피부에 닿았고 그 촉감이 낯설고 선명했어요. 저는 그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자 이상하게도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마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권태로워진 건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라 제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거요. 그리고 잠든 감각이 깨어나면 사람은 때로 위험한 방향으로도 깨어나더라고요. 렌터카를 찾고 짐을 싣고 숙소로 향하는 길은 길고도 짧았어요. 제주도의 도로는 넓고 하늘은 낮았고 바다는 멀리서 은색으로 반짝였어요. 남편의 친구는 운전대를 잡은 남편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맛집, 코스, 날씨,
바람. 그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대화를 했고 그 대화 사이사이에 저를 자연스럽게 끼워 넣었어요. 형수님은 이런 거 좋아하시죠? 형수님은 바다 보면 마음이 좀 풀리시죠? 저는 그 질문이 불편하면서도 누군가가 제 마음을 물어봐 준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남편은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한 데가 좋아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역시 조용한 게 제일 좋죠. 그 한마디가 별것 아닌데도 저는 그가 제 말을 받아주는 방식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받아준다는 건 참 단순한데 그 단순한 것이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따뜻했고 조용했어요. 큰 창 너머로 제주 바다가 보였고 햇빛이 유리 위에 부서져 반짝였어요. 모두가 체크인을 하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 사이에서 아주 작게 불안을 느꼈어요. 마치 이제부터 어떤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근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감이라는 건 원래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무섭죠. 방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모두는 자연스러웠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방, 그 남자 부부도 같은 방. 당연한 이야기. 그런데 그 당연한 이야기 속에서 저는 제 손바닥이 조금 축축해진 것을 느꼈어요. 저는 왜 그러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어요. 모르는 척하면 아직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짐을 풀고 난 뒤 우리는 잠깐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술 한잔 하자고 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차가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 차가움이 제 가슴 안쪽까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차가움이 필요했어요. 뜨거워지는 감각을 조금 눌러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옆모습, 익숙한 어깨, 익숙한 숨. 그런데 그 익숙함이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낯설미 여행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행을 오면 환경이 바뀌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이 바뀌고 있었던 거죠. 아주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저는 그날의 제주 바람을 아직도 기억해요. 바람은 차가운데 햇빛은 따뜻했고 그 둘이 섞여서 묘한 온도를 만들었어요. 그 온도가 딱 제 마음 같았어요. 겉은 차분한데 안쪽은 이유 없이 뜨거워지는 느낌. 평온한데 공허하고 공허한데 어딘가 불안한 느낌. 저는 그 불안을 그저 여행의 낯설미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은 곧 아주 구체적인 얼굴과 손길과 목소리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피하지 못했어요. 아니, 피하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제주도 부부 동반 여행 첫날이 제 인생의 가장 위험한 첫날이 될 거라는 거리요. 그리고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앉게 될 식탁, 술잔이 오갈 자리, 웃음 속에 섞여 들어갈 시선. 저는 창밖의 바다를 보며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떨렸어요. 그 떨림이 설렘인지 불안인지 그때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다만 분명한 건 제 마음이
이미 평소에 저로부터 한 발짝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주도 공항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육지에서 느끼던 공기보다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촉촉하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온도였어요. 저는 그 공기가 제 피부 위에 내려앉는 느낌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마치 낯선 손길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 위에 얹히는 것처럼요. 그 감각이 이상하게도 제 심장을 조금 빠르게 뛰게 만들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제주 특유의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빛은 따뜻했어요. 서로 다른 온도가 한 몸처럼 섞여 제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순간 눈을 감았어요. 그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갈 때 이유 없이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냥 여행지의 공기일 뿐인데도 제 몸은 낯선 감각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렌터카를 찾으러 이동하는 동안 그 남자는 제 옆을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너무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거리였어요. 그의 걸음 속도는 제 걸음과 묘하게 맞아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한 발짝 앞서 걸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 다시 같은 속도로 나란히 걷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누군가와 호흡이 맞는다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거든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좁았어요. 네 사람이 함께 서 있으니 서로의 숨소리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동안 저는 그의 체온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닿은 것도 아닌데 그의 존재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피부가 예민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시선을 아래로 떨궜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이 자꾸만 옆으로 흐르려 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흔들리듯 멈칫했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도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기울었고 순간 그의 손이 제 팔꿈치에 닿았어요. 괜찮으세요? 낮게 깔린 목소리가 귀 가까이에서 들려왔어요. 그의 손길은 짧았지만 단단했고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닿은 자리가 오래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주차장 바닥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까지 모든 것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마치 제 감각이 평소보다 훨씬 깨어난 것처럼요. 저는 그 예민해진 감각이 불편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놓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제주도의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평소 보던 도시와 전혀 달랐어요. 낮게 깔린 돌담, 끝없이 이어지는 귤밭,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그리고 멀리서 반짝이는 바다. 그 풍경은 조용했지만 강렬했어요. 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순간 차 안 공기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은빛으로 번지는 수평선이 창문 너머로 펼쳐졌고 햇빛이 물결 위에서 부서지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천천히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운전석 옆에서 남편과 그의 친구는 여행 일정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디를 먼저 갈지,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 술은 어디서 마실지.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목소리는 묘하게 낮고 부드러워서 말의 내용보다 소리 자체가 더 선명하게 귀에 들어왔어요. 저는 창밖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백미러를 통해 그의 시선이 저를 스치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저는 모른 척 창밖을 봤지만 이미 제 심장은 그 시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시선이 닿는다는 건 생각보다 깊은 흔적을 남기는 일이더라고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바다를 향해 조용히 서 있었어요. 큰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로비 안은 따뜻한 향기로 가득했어요. 은은한 조명과 낮게 흐르는 음악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저는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현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들어온 기분이 들었어요. 로비 바닥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와 같은 옷, 같은 얼굴인데도 그 공간 속에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긴 여행 끝에 도착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체크인을 하는 동안 그 남자는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그의 손등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단정한 손가락, 힘줄이 살짝 드러난 손등. 아무 의미 없는 장면인데도 저는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순간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고 저는 놀라 급하게 시선을 돌렸어요. 형수님, 제주도 자주 오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은 과하지 않았고 부드러웠고 어딘가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심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복도는 조용했고 길었어요. 두툼한 카펫 위로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고 그 낯설미 저를 계속 의식하게 만들었어요. 객실 문을 열자 넓은 창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잔잔하게 출렁이는 물결 위로 햇빛이 길게 번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방 안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때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남편의 친구가 복도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방 안까지 들어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유 없이 몸이 굳어버렸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그의 존재가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창문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고 그 차가움이 제 몸의 열기를 조금 가라앉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묘하게 들뜨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여행의 설렘이라고 하기엔 조금 다른 감정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긴장, 알 수 없는 기대, 그리고 이유 없는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하던 저는 잠깐 제 눈을 바라봤어요. 제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흔들리는 눈빛, 조금 더 살아있는 눈빛. 저는 그 눈빛을 모른 척
고개를 돌렸어요. 밖에서는 제주 바람이 계속 불고 있었어요. 바람 소리는 낮고 길게 이어졌고 그 소리는 마치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신호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 그날 제주도의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평온한 풍경 속에 숨겨진 미묘한 떨림처럼 제 마음 속에도 조용한 파문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 긴장의 시작이 단지 한 번의 시선 교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짧은 눈맞춤 하나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남편은 샤워를 하겠다며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창가에 서서 제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천천히 기울며 바다 위에 붉은 빛을 흘리고 있었고 그 빛이 유리창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따뜻한 색감이 제 피부 위에 얇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남편의 친구가 서 있었어요.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형수님, 저녁 먹기 전에 잠깐 바람 쐬실래요? 근처에 전망이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잠깐 멈춘 것처럼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문 앞에 서 있는 그의 존재가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빛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숨결마저 조용히 닿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욕실 안에서 물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뒤를 돌아봤다가 다시 그를 바라봤어요. 잠깐이면 괜찮겠죠. 저는 그렇게 말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떨리고 있었어요. 호텔 복도를 함께 걸어 나오는 동안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두툼한 카펫 위로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정적 속에서 그의 숨소리와 제 숨소리만 가까이에서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그는 버튼을 누르며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섰어요. 너무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의 어깨와 제 어깨 사이의 간격이 손바닥 하나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 거리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묘하게 또렷하게 전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좁은 공간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이유 없이 긴장했어요. 작은 공간에 단둘이 서 있다는 사실이 의식되기 시작했어요. 공기가 조용히 흔들리는 소리, 미묘하게 섞인 향기, 그리고 숨결의 온도까지 느껴지는 거리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던 중 갑자기 작은 진동이 전해졌어요. 순간 저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기울었고 그의 손이 제 허리 가까이를 붙잡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제 온몸을 멈춰 세운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렸어요. 낮고 조용한 음성이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잠긴 것처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손이 떨어진 뒤에도 닿았던 자리에는 따뜻한 감각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며 정신을 맑게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호텔 뒤편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작은 산책로가 있었어요. 돌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그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당황스러웠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팔과 제 팔이 가볍게 스칠 듯 가까워졌어요. 실제로 닿지는 않았지만 닿을 것 같은 거리감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 아슬아슬한 간격이 제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었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끝이 제 귓가를 스치던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얼굴에 붙어서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크게 울리고 있었고 손끝까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저는 이상한 감각에 휩싸였어요. 같은 풍경을 보고 있는데도 혼자가 아닌 느낌. 누군가와 같은 공기를 나누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두려웠어요. 그는 제 옆에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형수님은 조용한 분위기가 잘 어울리세요. 그 말은 아주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누군가 제 존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저는 시선을 바다로 돌렸어요. 수평선 위로 붉게 물든 햇빛이 번지고 있었고 파도는 규칙적으로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반복되는 움직임을 바라보는 동안 제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어요. 단지 우연한 접촉 몇 번이었을 뿐인데 제 몸은 그 순간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 귓가를 스친 손끝, 가까이서 느껴졌던 숨결, 모든 감각이 또렷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남편을 떠올렸어요. 지금쯤 방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침대에 누워 쉬고 있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와 함께 있어도 느껴본 적 없는 긴장이 지금 제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두렵게 느껴졌어요. 남편과의 시간은 늘 편안했어요. 너무 편안해서 아무런 떨림도 없었고 아무런 긴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편안하지 않았어요. 낯설고 위험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제 안에서 천천히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와의 거리를 조금 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오히려 더 의식하게 되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움직임을 들켜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온한 풍경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여행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주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우리는 여전히 조용히 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오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객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어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낮게 웃는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깊게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뺨은 조금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단지 스쳐 지나간 몇 번의 접촉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미 그 순간들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의식이 얼마나 위험한 시작이었는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은 제주 바다가 보였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실내 조명은 은은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촛불이 흔들리며 서로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공간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지나치게 가까웠어요. 남편은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무엇을 먹을지 고민했고 남편의 친구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선이 계속 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연히 눈이 마주치는 것뿐이라고, 의미 없는 순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은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그는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자주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물을 마실 때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볼 때도, 머리카락을 정리할 때도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 눈빛은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숨기지도 않았어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제 심장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불편해야 정상인데 그 불편함 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술이 나오고 잔이 채워졌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잔을 들어 건배를 했고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유리잔이 맞닿는 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저는 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어요.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몸이 천천히 이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긴장으로 굳어있던 감각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있었어요. 그는 잔을 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수님, 오늘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주 평범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순간적으로 떨렸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조용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웃으며 다른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공기를
저 혼자만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여행 이야기, 회사 이야기, 사소한 농담들. 겉으로는 평범한 저녁 식사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공기의 온도는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다리가 살짝 스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우연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닿았던 그 감각이 너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다리를 뒤로 물렸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오히려 그 태도가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가 의도한 것인지 정말 우연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술잔은 비워지고 다시 채워졌어요. 얼굴은 조금씩 달아올랐고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왜 나를 그렇게 보는 걸까? 왜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하는 걸까? 그의 시선은 마치 천천히 피부 위를 스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직접 닿지 않았는데도 닿은 것 같은 감각이었어요. 그는 말을 할 때마다 제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웃으면 그도 웃었고, 제가 시선을 피하면 잠시 침묵했어요. 마치 제 호흡에 맞춰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는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제 감정을 읽으려는 눈빛이었어요.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을 자극했어요. 저는 계속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어요. 이건 위험해. 아무 의미 없는 일일 뿐이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그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숨이 얕아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편안한 얼굴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와 그의 친구 사이에 흐르는 공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도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고립된 기분을 느꼈어요. 이 자리에서 저 혼자만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는 잔을 들어 천천히 돌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처음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어요. 말없이 오래 머무는 시선. 그 시선 속에는 묻지 않은 질문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견디지 못하고 시선을 떨궜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낯선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이 자리가 위험하다는 경고. 이 감정이 더 깊어지면 돌아갈 수 없다는 예감.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술자리에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선이 오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시선 하나가 이미 충분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그 무너지는 소리를 분명히 듣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어요. 밤의 제주 바다는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창밖은 검은 물결로 가득했고 바람은 낮보다 훨씬 깊은 소리를 내며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라운지 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고 음악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잔잔했어요.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멀리서 속삭이는 것처럼 흐릿하게 들렸어요. 그 공간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그래서 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둥근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술잔이 다시 채워졌고 부드러운 조명이 서로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쥔 잔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계속 느껴지던 그의 시선이 여전히 제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술이 몇 잔 더 오가고 분위기가 조금 느슨해질 무렵이었어요. 남편의 친구가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오늘 분위기가 참 좋네요. 제주도라 그런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평범한 대화처럼 시작된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가끔은요. 여행지에서는 평소에 하지 않던 것도 해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애매하게 공중에 떠 있었어요. 의미를 정확히 짚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먼저 반응했어요. 남편은 웃으며 물었어요. 예를 들면 뭐요? 그 순간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주 천천히 깊게.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밤은 서로 바꿔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들린 순간 제 귀에서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심장이 갑자기 크게 뛰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바꿔보자는 말.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은 잠시 웃음을 멈추더니 아무렇지 않게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네. 그 말투는 당황한 것도 화가 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가볍게 넘기는 듯한 태도였어요. 저는 그 반응을 듣는 순간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당연히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쾌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닌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웃었어요.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색다른 경험 아닙니까? 여행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고 싶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거부감이 올라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위험하고 부도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거부감 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가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숨이 얕아졌고 피부가 예민하게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왜 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떨고 있는 걸까? 남편의 친구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잔을 돌리며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솔직해지는 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강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솔직해진다는 말. 그 단어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저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갑자기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왜 이 상황을 멈추지 않는 걸까? 제 안에서 무언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라운지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어요. 바람 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창밖의 어둠은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저를 그 자리에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밤은 길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이미 시작된 게임을 알려주는 선언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주도의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어떤 제안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말은 이미 제 마음 어딘가에 깊이 스며들어 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대고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라운지에서 들었던 말들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오늘 밤은 길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으려 했지만 오히려 모든 장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방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어요. 커튼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얇은 천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깊은 정적이었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 이미 잠든 상태였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숨소리는 늘 듣던 익숙한 소리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 끝에 앉았어요.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 걸까? 그리고 왜 나는 아직도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걸까? 머릿속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욕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숨이 가쁘게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찬물을 손에 받아 얼굴에 가져다 댔어요. 차가운 물이 피부를 적셨지만 심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순간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간적으로 느껴졌던 그의 체온. 산책로에서 귓가를 스치던 손끝의 감촉. 술자리에서 오래 머물던 시선.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또렷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단순한 접촉이었을 뿐인데 그 감각은 제 몸 어딘가에 남아 계속 기억되고 있었어요. 마치 피부가 그 순간을 잊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저는 남편의 아내였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지금 느끼는 감정은 잘못된 것이었고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정말로 잘못된 일일까? 그저 한 번의 선택일 뿐이라면, 아무도 모른다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저는 급하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뒤척였어요. 눈을 감으면 그의 눈빛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라운지의 어두운 조명이 떠올랐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주 가까이 서 있었을 때 느껴졌던 묘한 긴장감.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에 숨막히는 정적. 닿지 않았는데도 닿은 것처럼 느껴졌던 거리. 그 감각이 자꾸만 되살아났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열기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어요. 마치 그 감각을 숨기려는 것처럼요. 남편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옆에 누운 남편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얼굴, 익숙한 숨결, 익숙한 존재.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떨림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가 가까이 서 있던 순간, 그의 시선이 머물던 감각, 그 목소리가 귓가에 닿던 순간, 상상은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손을 꼭 쥐었어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마치 어떤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문을 열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러면서도 그 문을 열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뜨거워진 감각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물결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의 움직임과 닮아 있었어요.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다시 밀려오는 감정. 저는 창문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혹일 뿐이야. 지나갈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제안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고 그 시선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 경계 위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잠깐 눈을 붙였다가도 다시 깨어났고 깨어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밤의 정적 속에서 제 안에서는 조용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성을 붙잡으려는 마음과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사이에서,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 갈등이 단순한 고민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밤이 지나면 더 깊은 선택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제주도의 햇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밤보다 훨씬 잔잔하게 들렸어요. 모든 것이 평온한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근처 골프장 잠깐 들렀다 오자고 하더라고.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럽게 들렸어요. 저는 순간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랑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우리끼리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편하게 쉬고 있어.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가슴을 스쳐 지나갔어요. 편하게 쉬고 있으라는 말. 혼자 남게 된다는 사실. 저는 이유 없이 불안해졌어요. 남편과 그의 친구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함께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방 안에는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떨구고 의미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마음이 계속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객실 인터폰이 울렸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어요. 형수님, 잠깐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였어요. 남편 친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저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이어 말했어요. 형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갔습니다. 저도 곧 나가야 하는데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네, 잠깐 오세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아침 햇빛이 복도에서 흘러들어와 그의 얼굴을 반쯤 밝히고 있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조용한 표정이었고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문이 닫히자 갑자기 공간이 좁아진 것 같았어요. 방 안은 여전히 같은 크기였지만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긴장이 느껴졌어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은 전날 밤보다 훨씬 직접적이었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며 창가 쪽으로 한 걸음 옮겼어요. 그도 천천히 따라왔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 그 순간 저는 온몸의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젯밤 제 말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 움직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창문이 등을 막고 있었어요.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등을 타고 전해졌어요. 그 차가움과 가까이 다가온 그의 체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제 어깨 위에 올라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울렸어요. 손길은 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온기가 피부를 통해 그대로 전해졌어요.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형수님, 그가 제 이름을 부르듯 낮게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는 바로 귓가에서 울리는 것처럼 가까웠어요. 그의 손이 닿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요. 안 된다고, 멈추라고,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만 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가 이미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떨리고 있었고 숨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어깨 위에 올려진 손에 조금 힘이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긴장과 두려움과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심장은 한계까지 뛰고 있었고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에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면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저는 그 경계 위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바깥에서 들리던 바람 소리조차 멀어지고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 조용히 겹쳐지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여전히 제 어깨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온기는 천천히 제 몸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손길은 강하지 않았지만 분명했고 물러설 틈을 주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멈추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몸은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숨결이 바로 얼굴 앞에서 느껴졌어요. 따뜻한 공기가 제 피부를 스치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났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삼켰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서 천천히 팔을 따라 내려왔어요. 아주 느린 움직임이었어요. 하지만 그 느린 움직임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손끝이 제 손등에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더 이상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눈을 뜨자 바로 앞에 그의 눈빛이 있었어요. 깊고 낮게 가라앉은 시선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설명할 수 없는 열기, 멈출 수 없는 떨림,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감각.
저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의 손이 제 뺨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손바닥의 온기가 피부에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의 피부가 내 살결에 닿는 순간 난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 하나만으로도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저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의 품이 가까워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우린 뜨겁게 포옹하였고 그의 땀방울이 내 입술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그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완전히 낯선 감각에 휩싸였어요. 머릿속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얘졌고 감각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의 체온이 제 몸을 감싸는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어요. 그는 제 이름을 낮게 부르며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제 안에 스며들어 있던 것처럼 낯설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성이 무너지고 경계가 흐려지고 현실과 감정의 구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미 어디까지 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깊숙이 내 몸 안에 그의 뜨거운 것이 들어왔을 때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숨이 가빠졌고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돌이킬 수 없다고. 하지만 몸은 그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 하나, 숨결 하나, 가까워진 거리 하나가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숨이 가쁘게 이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서로의 체온이 섞여가는 감각만이 또렷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하자마자 전혀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불안이었어요. 제가 방금 무엇을 한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버린 것인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떼어냈어요. 숨이 아직 가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의 제주 햇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순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났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변해 있었어요. 처음엔 단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여행지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순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를 계속 의식하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 할 때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도,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도, 그의 존재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감각.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짧은 순간조차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였어요. 남편과 자연스럽게 웃으며 이야기했고, 저를 향한 시선도 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저를 흔들었어요. 전날 밤의 일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제가 혼자 만들어낸 기억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히 같은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여행 일정은 계속 이어졌어요.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고, 바다를 보고, 사진을 찍고, 웃으며 식사를 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 동반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모든 순간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가 가까이에 서 있기만 해도 몸이 긴장했고, 우연히 손이 스칠 때마다 숨이 흔들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오가는 시선 하나에 온몸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 감각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기다림이었어요. 다시 단둘이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생각을 깨닫는 순간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저는 남편의 아내였어요.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잠들기 어려웠어요. 눈을 감으면 그의 손길에 감촉이 떠올랐고, 그의 체온이 가까이 느껴지던 순간들이 또렷하게 되살아났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어요. 저는 점점 그 감각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갈망은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어색해졌어요.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남편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선은 자꾸만 다른 곳을 찾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익숙했던 온기가 낯설게 느껴지고, 낯설었던 체온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호텔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어요.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선만이 이어졌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전날 밤의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어요. 가슴이 강하게 뛰었고 숨이 얕아졌어요. 그는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아주 평범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마주쳤어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정말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짧은 대화, 가까운 거리, 길게 이어지는 시선.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점점 더 깊이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의 목소리 하나에 감정이 요동쳤어요. 그 감정은 중독과 같았어요.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상태. 저는 그 사실이 무서웠어요. 밤이 되면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왜 나는 멈추지 못하는 걸까? 왜 이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속 평온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일정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변화를 느낀 건 남편의 시선이었어요. 남편은 늘 무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평소와 다르게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남편의 시선이 제 얼굴에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렇게 봐요? 제가 묻자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좀 달라 보여서.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내려앉았어요. 달라 보인다는 말. 그 말 속에는 분명 무언가를 의심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손에 쥔 컵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조용히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별것 아닌 질문이 늘어났어요. 어디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왜 늦었는지. 평소라면 묻지 않았을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질문들은 조용했지만 집요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안에 숨겨진 비밀이 언젠가 드러날 것 같은 공포가 서서히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불안한 건 그의 태도 변화였어요. 남편의 친구는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전처럼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고 시선도 쉽게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 조용한 거리감이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느껴졌어요. 왜 갑자기 저를 피하는 걸까?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이미 다른 선택을 한 걸까? 그가 무심하게 행동할수록 제 마음은 더 흔들렸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어요. 우리는 잠시 멈춰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감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어요. 마치 저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강한 불안을 느꼈어요. 그날 밤 이후 이어져 왔던 모든 감정이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잠들기 어려웠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릴 때마다 죄책감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돌아 누우는 작은 움직임에도 심장이 멎는 것처럼 놀랐어요.
마치 모든 것이 들켜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려도 놀라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뛰었어요. 제 삶 전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불안 속에서도 저는 그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피할수록 더 궁금했고 그의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그를 신경 쓰고 있는 걸까? 왜 여전히 그의 존재에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답은 분명했어요.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웃음은 어색해졌고, 대화는 짧아졌고, 시선은 서로를 피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조용한 긴장 속에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곧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걸까요? 답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불안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곧 드러날 진실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여행 마지막 밤이었어요. 제주도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바람 소리는 전날보다 거칠게 들렸어요. 마치 무언가가 끝나기 직전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숙소 테라스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웃음도 없었고 평소에 가벼운 농담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시선이 어딘가를 피해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어요. 유리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무심하지도 않았고 평온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어요. 차갑게 식은 웃음이었어요. 불편했지. 계속 모르는 척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남편의 친구가 옆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편의 어깨 위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익숙한 관계처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행 오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시작한 일이야. 그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시작했다는 말, 우리가 계획했다는 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 요즘 변했잖아. 집에서도 나랑 있을 때도 늘 비어있는 얼굴이었어.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 당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확인하고 싶었다는 말.
시험했다는 말. 그 순간 숨이 가빠졌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남편 친구의 아내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이었어요. 서로 솔직하게 원하는 걸 확인하는 관계요. 그녀의 말투는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오래된 사실을 설명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여행의 모든 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제주도 제안, 부부 동반 여행, 그의 시선, 그날 밤의 제안,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연결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여행, 처음부터 준비된 상황, 처음부터 정해진 역할,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보고 싶었어. 결국 예상대로였지만 그 말이 가슴 깊이 꽂혔어요. 예상대로였다는 말. 저를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버티지 못하고 흔들렸어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확신이 필요했으니까. 당신이 나와 같은 생각인지 아닌지. 그의 말은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어요. 그는 저를 사랑해서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인지, 이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한 것인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어요. 남편 친구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형수님도 원하셨잖아요. 억지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스스로 선택했던 순간들, 멈추지 않았던 마음, 모든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이 무너뜨렸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제 삶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결혼도, 신뢰도, 감정도, 그리고 저 자신까지도.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어지러웠어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제가 단순히 금기를 넘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면 무언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어요. 테라스를 떠나 방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복도를 걸었는지,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도 흐릿했어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힘없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눈앞의 풍경은 전혀 현실감이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여행은 우연이 아니었고, 그의 시선도 우연이 아니었고, 그날 밤의 모든 순간도 이미 준비된 일이었다는 사실. 저는 그 안에서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었지만, 실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찢어 놓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침대 반대편에 누웠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있지만 너무 멀어진 사람의 등이었어요. 한때는 가장 편안했던 존재가 이제는 가장 두려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 떠올랐어요. 그 손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떠올랐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 순간 멈추지 못했을까? 왜 돌아서지 못했을까? 왜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을까?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답은 단순했어요. 제가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이 무너뜨렸어요. 저는 제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공허함이 커졌어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감각이 점점 또렷해졌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탁에서도, 짐을 정리하는 순간에도,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 침묵은 단순한 말없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관계의 소리였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서로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남편 친구와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 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서로의 존재를 조심스럽게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그 피하는 태도조차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제 마음은 완전히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제주도의 바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그 바다 위에 남겨진 제 모습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지만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거실 소파, 식탁, 침대. 모든 곳에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들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무거운 죄책감으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의 선택이 제 삶 전체를 바꿔버렸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짧게 했고 시선조차 맞추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저는 점점 스스로를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눈빛 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스스로를 탓했어요. 왜 그렇게 약했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단 한 번의 감정에 모든 것을 걸어버렸을까? 후회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저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금기를 넘는 순간의 열기는 아주 짧지만 그 대가는 너무 길고 깊게 남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대가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계절이 몇 번 바뀌었고 창밖 풍경도 여러 번 달라졌지만 제 안에 남아있는 감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결국 끝을 맞았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주 조용하게 정리되었어요. 누가 먼저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별이었어요. 그저 더 이상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남아있지 않았을 뿐이에요. 집안은 언제나 조용해요. 사람의 기척이 사라진 공간은 생각보다 넓게 느껴져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 냉장고가 작동하는 작은 진동까지 또렷하게 들려요.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자주 그 여행을 떠올립니다. 제주도의 바람, 바다의 냄새, 어둠 속에서 느껴졌던 체온, 그리고 제 선택의 순간, 모든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저는 달라졌을까요? 그 순간 뒤돌아섰다면 제 삶은 여전히 평온했을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어요. 그때의 저는 이미 그 선택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권태 속에서, 공허 속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던 마음.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고 싶었던 마음. 그 욕망이 저를 움직였어요. 사람의 마음은 참 약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것도요. 저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 삶의 가장 깊은 비밀이에요. 그 여행에서 일어난 일, 그 밤의 선택, 그리고 그 이후 무너져버린 모든 것.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가끔 거울 앞에 서면 그때의 제 눈빛이 떠올라요. 흔들리고 갈망하고 결국 무너져버렸던 눈빛. 그 눈빛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날의 저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던 걸까요? 답은 아직도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한 번 넘어선 경계를 다시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감각은 잊히지 않으며 선택은 결국 삶의 일부가 됩니다. 어쩌면 저는 아직도 그 밤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가끔 제주도의 공기를 떠올립니다. 차갑고도 따뜻했던 공기, 평온한 풍경 속에 숨겨져 있던 떨림,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던 순간에 숨막히는 정적. 그날의 선택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저라는 존재를 끝까지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때로 삶을 파괴하고 때로 삶을 드러냅니다. 그 경계에서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저는 여전히 그 경계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의 저였다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주도의 바람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서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아마 평생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